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중국 반응 일단 댓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이제 제가 그래도 좀 미화해서 욕이 너무 많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뭐라고요? 아, 이게 본 컨텐츠라고요? 자, 일단 중국은 이제 왜냐하면 중국은 기사에서는 막 그렇게 막 비판적으로 얘기하진 않아. 하지만 숨어있는 메시지들이 있거든. 하지만 중국의 네티즌들은 댓글에서는 막 그런 그딴 거 없지 막 얘기해. 자, 일단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한국은 스스로 주체성이 없네. 야, 항상 미국 뒤만 따라다니다가 결국 미국한테 이용만 당하고 버려질 거야. 미화한 거예요. 원본은 약간 그런 거야. 아까도 살짝 뭐 스포를 해드렸지만, 아이고, 한국도 미국 아빠 찾아갔네? 아, 뭐 또 용돈 받으러 갔나? 아니네? 야, 이번에는 용돈 주러 갔네. 효도하고 왔네? 뭐 이런 댓글들. 자, 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기회주의자다. 필요하면 미국에 붙고 또 필요하면 중국에 붙는다. 이런 나라를 믿을 수 있겠냐? 야, 끊어. 한국은 이제 아니야. 이런 댓글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또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가지고 중국을 견제하네. 하지만 중국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준비된 게 이제 김정은 부르는 거야? 그 바로 뭐 회담 끝나자마자 바로 김정은 콜 하대. 중국의 열병식이 9월 3일이잖아요. 기사가 쏟아질 겁니다. 저 바로바로 팔로우업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해 놓으세요. 이런 뒷이야기들, 분석 이런 것들 재밌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 없으면 어떻게 살래? 결국 중국 눈치를 안 볼 수 없다. 미국 앞에 가서 저러는 거다. 이런 댓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꼬는 거. 야, 이게 뭔 정상회담이야. 그냥 결국에는 미국이 명령하고 한국은 그냥 예스만 하다 온 거 아니야. 이게 뭐 정상회담이야. 이런 댓글도 있고요. 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외부가 우리를 압박할수록 중국은 더 단단해진다. 한국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많이 긁혔나 보네. 왜 이렇게 긁혔대? 그럼 뭐 한국이랑 잘 지내든가. 한국한테 이상한 계략들, 모략들 이런 거 뒤에서 막 써가지고 뒤통수나 때리지 말고. 니들도 차라리 대놓고 요구해. 트럼프처럼. 그냥 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정면적으로. 오케이. 한국이 이거 맞춰주면 우리도 한한령 풀어주겠다. 정정당당하게 딜을 하자고. 맨날 뒤에서 샤오동조 뒤에서 막 사부작 뱀새끼도 아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항일 전쟁 때도 한국은 강대국들 사이에서 줄타기 했다.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한국은 지리적으로 중국 옆에 붙어있지만 정신은 미국 옆에 붙어있네. 불쌍한 나라다. 참 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공산당의 억압 안에서 그 벽 안에서 살고 있는지 지들은 모르나? 내가 불쌍해. 난 이런 댓글 보잖아. 난 얘들이 더 불쌍해. 진짜. 진짜. 그리고 요런 댓글도 있습니다. 미국은 자기들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한국 끌고 다니면서 쇼만 한다. 한국은 그냥 들러리일 뿐이다. 그 다음에 또 이런 댓글. 일단 대표적인 좋아요가 많이 있는 그런 댓글만 가져왔거든요. 이런 댓글들도 있습니다. 미국도 못 믿고 한국도 못 믿는다. 중국은 결국 자기 힘으로 살아나야 한다. 자력갱생. 얘네들은 생각하는 게 똑같아. 중국, 북한, 자력갱생. 자력갱생을 외친 나라들, 잘 산 나라 한 나라도 못 봤어요.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본 적 있으면 알려줘요. 어디 있어요? 없어. 그리고 맞아. 중국이 한국을 믿은 적이 있나? 맨날 뒤에서 뭔가 이득 되는 거 지들이 다 챙겨가려고 하지. 걔네들은 윈윈이 아니야. 걔네들만 윈하면 다른 나라는 상관을 안 해요. 1대1로 보세요. 1대1로에 연루되어 있던 그 수많은 나라들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항구 뺏기고 중요시설 뺏기고 광산 뺏기고. 자, 일단 안미경중. 지금 그 안미경중의 시대가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외교부에서는 이름이 뭐야? 꼬지아쿤인가 아무튼 뭐 어떤 애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안미경중 시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미 끝났다.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반응을 했냐?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 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하며 지역 및 그 너머의 평화, 안정, 발전 그리고 번영에 이바지합니다. 이는 중한 양국의 공통된 인식입니다. 중한 관계의 발전은 양측의 공동 이익에 기반하며 제3자를 겨냥하지 않으며 제3자의 영향을 받아선 안 됩니다. 중국은 대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견지합니다.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외교부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반이 개소리예요. 함께 번영? 뭐 중한 관계의 발전, 함께 발전 이런 거 전혀 없어. 지들은 지들만 발전하면 되고 상대국이 어떻게 되든 지들이 수틀리잖아. 바로 뒤통수 때려요. 이게 중국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옛날부터 그래 왔고 지금도 그렇고 변함이 없어요. 이게 고쳐질까?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 중국은 굉장히 환영했어요. 뭐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도 있었고 뭐 시에시의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한 관계 좋아지겠다. 중국에서는 중한이라고 하거든. 막 이러면서 막 그런 기사가 나왔었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서 한국은 더 이상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을 계속 갈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점점 미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교부에서 이 말의 숨은 의미들은 뭐냐? 자, 일단 이 발언에서 공동이익을 강조했잖아요. 물론 이건 개소리지만 공동이익 없어 걔네들. 걔네들이 다른 나라를 대하는 걸 봐봐. 한국은 예외일 것 같아요? 지금 이미 한국한테 준 피해가 얼마고 한국에서 훔쳐간 기술들과 한국 여러 가지 자산들을 지들 불법 유통시키는 게 얼만데. 공동이익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진짜. 자, 공동이익을 강조하는데 한국이 미국과 더 가까워져도 결국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떨어질 수 없다는 점을 계속 상기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 말도 있잖아요. 제3자의 영향 받지 마라. 노골적으로는 말 안 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제3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이잖아.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중국과 관계를 지켜라. 그럼 니들이 뭐 해줄 건데? 니들이 해준 게 있어? 털어먹기만 하지? 정책 연속성과 안정성. 중국은 한국이 정권이 바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의 중국과 같은 기본 합의를 깨지 말라는 의도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주보고 가자라는 말도 했잖아요. 중국식 외교의 수사지만 실제 의미는 한국이 먼저 태도 변화를 보여라. 이런 압박이에요. 이거 다 속뜻이 있어. 겉으로는 우호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미국 쪽으로 더 가는 걸 경계하고 경고했던 그런 말이에요. 결국 중국은 아직도 한국을 경제적 속박으로 붙잡아 두고 싶어하고 동시에 대만 문제엔 건들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이게 또 어디서 볼 수 있냐면 한국이 중국 특사단을 보냈잖아요.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박병석 전 국회의장 3일간의 일정, 그죠? 거기서 이제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짜오러지도 만나고, 그다음 중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정도 만나고 무슨 왕이 만나고, 그다음에 왕원타오 이렇게 4명의 고위직을 만났는데, 여기서 진짜 웃긴 게 거의 모든 지도자가 한국의 그 특사단한테 한 말이 한국 내 반중 정서에 대해 대단히 강한 톤으로 거론했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심각하게 거론했대요. 그들은 근거 없이 반중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양국 우호를 해침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해 서울대와 베이징대가 공동으로 반중 정서와 혐한 정서의 원인과 해결 방법을 공동 연구할 것을 제안했고 적극적인 동의를 받았다. 이게 정말 웃기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진짜 왜 한국에서 반중 정서가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 진짜 몰라? 진짜 몰라가지고 서울대와 베이징대의 그 좋은 머리들 여기 쓸데없는 데 갖다 쓰려고? 나 진짜 야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하자. 내가 알려줄게. 진짜 몰라? 그리고 여기 또 혐한 정서, 중국 내의 혐한 정서도 문제라다. 혐한 정서가 왜 일어난지 몰라? 니들이 그렇게 세뇌시켰잖아 새끼들아. 여러분들 중국 안에서의 중국 인민들의 혐한 정서는 중국 정부가 세뇌시킨 대로 따라가요. 모르는 척을 한다고? 한국을 얼마나 물러봤으면. 그리고 여러분들 저도 이 정도 아는데 한국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정도 모르겠어요? 모르면 그거 진짜 문제되는데.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 이거 아니야. 손해는 니들이 안고 가면서 반중도 하지 마라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비록 니네 나라도 기술 스파이, 산업 스파이도 보내고 군사 기지도 촬영하고 이런 짓을 하지만 니들은 그거 알아서 안고 가. 반중하지 마. 이런 거야? 뭐야 니들?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지도 혹은 해결하지도 않은 채 양국 우호 어쩌고 저쩌고.
이건 뭐 그냥 뭐 말 하나 많아야. 그냥 뭐 한국은 그냥 당하면서 중국한테 복종해라 이런 말밖에 더 됩니까? 그리고 왕이 정치국 위원은 지난 24일 특사단을 만나 중국은 한국과 함께 수교의 초심을 고수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며 실질적 협력을 심화해 국민 감정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야,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 중국은 항상 이렇게 돌려 말해. 수교의 초심이 뭔데? 그냥 대만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대놓고 얘기해 그냥. 뭐가 그렇게 니들은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그렇게 돌려 말하고 뒤에서 하고 뒤통수 치고. 에이씨. 자, 한국을 향한 압박적인 메시지가 엄청 많이 담겨져 있는데, 수교의 초심이라는 표현은 1992년 한중 수교 당시의 협력과 신뢰를 되돌리자라는 말인데, 사실상 한국이 미국 편만 들지 말라, 미국 편 들지 말고 대만 문제에 끼어들지 말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1992년 수교의 조건 중에 하나의 중국이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한국은 대만과 당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서 하나의 중국을 인정을 해라. 그러면 이 조건 동의하지 않으면 수교 안 하겠다. 이게 그때 조건이었거든. 이걸 지켜라는 거야.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을 대표하는 유일한 합법 정부다라는 거를, 이런 입장을 공식화한 거죠. 그러니까 대만 문제에 절대 개입하지 마. 그리고 국민 감정을 개선하자는 말은 표면적으로는 우호를 강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중국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으니 한국이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민심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압박적인 뉘앙스예요. 야, 한국의 반중 감정부터 니들이 해결해 이거예요.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국민 감정을 핑계 삼아 한국을 압박할 카드를 쥐고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이죠. 예를 들면 뭐 관광 제한, K컬처 봉쇄, 무역 보복, 이런 것들은 다 숨어 있는 거고, 이런 거를 뭘로 포장을 하느냐? 국민 감정. 아, 국민 감정이 중요하지. 근데 속뜻은 야, 니들 계속 이러면 관광 제한, K컬처 봉쇄, 무역 보복 이거 우리가 다 할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거야. 이 길은 굉장히 유치한 메시지. 그리고 또 왕의 그 말은 또 이제 초심에 있는 그 말은 까놓고 그냥 한국이 혹시 대만 문제에 끼어들거나 미국과 함께 움직이지 말라라는 경고에 가깝고요. 특히 최근에 트럼프가 한국의 전략적 유용성 확대,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 개입 가능 이런 거를 요구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잖아요. 그죠? 이걸 중국은 굉장히 민감하게 보고 있고, 민감하게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열받고 팔짝 뛰는 정도죠. 그러면서 이제 한한령, 한류 재활령, 해제 등 문화 콘텐츠 개방도 요청했대요. 박 전 의장은 가서 요청을 했는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했다. 중국은 유익한 분야에 대해서는 교류를 확대한다는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는 우리와 다른 것 같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딱 그거야. 양국 문화 시장 개방까지 시간과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듯하다. 솔직히 한국에 뭐 해로운 게 뭐가 있어. 근데 다 열어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것은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은 한국한테 한한령을 한 적이 없지만 한국의 무슨 어떤 컨텐츠는 좀 불량할 것 같다. 이건 아직 좀. 자, 여러분들, 한한령의 본질은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시행한 보복 조치입니다. 여러분들, 비공식적이에요. 여전히 지금 중국은 야, 우리 한국한테 한한령 내린 적이 없다니까? 니들 오해하고 있어. 이 지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얍삽한 새끼들이야. 에이씨.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한국 드라마, K-팝, 게임, 한국 연예인, 중국 활동 이거 다 막고 방송, 광고, 팬미팅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한 얘기가 이거는 민간 차원의 자율이다. 개뿔? 문화부 이런 데서 다 차단해요. 그리고 이런 문화 시장을 중국이 무기로 삼는 이유가 정치적으로는 안전한 카드거든요. 예를 들면 군사나 경제 제재 이런 거는 국제 규범과 무역 보복 논란이 크지만 문화 교류 제한은 상대적으로 국제사회에서의 비판을 좀 덜 받아요. 하지만 옛날에 비판받은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은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도 않아. 우리는 한국한테 한한령 내린 적이 없어. 그러면서 내부에서 통제는 어떻게 통제하냐. 그러니까 이거 혐한 감정을 지들이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 중국 내부적으로는 외부 문화는 해롭다. 해롭다. 정신 건강에 해롭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에서 있는 양질의 컨텐츠만 즐겨라. 맨날 이러잖아. 진짜 문화를 이 무기로 삼는 나라는 문화 제재. 문화 제재는요. 이건 진짜 비겁한 외교 스타일이에요. 진짜 외교 스타일 중에서도 제일 비겁한 거에 속합니다. 왜냐?
문화는 본래 국가 간 교류와 상호 이해를 넓히는 브릿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를 무기화해서 협박 도구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유익하고 건전한 문화만 교류한다. 그럼 한국 거 다 허가 안 내준다는 거는 한국 문화는 뭐 불건전한 거야? 유익하지 않은 거야? 그 뜻이잖아. 경제협력은 말로는 윈윈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문화 교류를 당근과 채찍으로 사용하며 한국이 정치적으로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만들려는 그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한국이 많이 달라졌어요. 아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그 미국 정상회의에 가서 한미 경중의 시대는 끝났다. 요즘 그런 거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그거는 이제 끝나 옛날 얘기다라고 이제 한미 경중을 탈퇴하는 뉘앙스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한 큰 이유는 지금 한국은 변했습니다. 봐봐요. 어떻게 변했는지. 여러분들도 요 부분은 꼭 알고 계세요. 이것만 알면 이제 여러분들 이것만 알면 어디 가서나 여러분들 할 대화거리들 많아집니다. 이거 꼭 알고 있어요. 뭐냐? 중국이 한국한테 한한령을 때렸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타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K-드라마, K-팝, 게임, 그때 당시 중국 시장에서 엄청 큰 매출을 불러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꽤 큰 타격을 받았지만 그 계기로 인해서 지금 K-컬처는 동남아, 일본,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데 이미 끝났어. 지금 한국의 가수들 중국 시장 없어도 전 세계 공연하느라고 어차피 스케줄 안 돼. 시간 없어. BTS, 블랙핑크, 뭐 K-팝 그룹 중국 없이도 세계 투어 매진 행진입니다. 계속 매진이야. 표 구하기도 힘들어. 그 다음에 한국 게임 역시 동남아 북미로 시장을 넓혔고 2020년대 들어선 한국 웹툰이 글로벌 IP로 떠오르면서 한한령이 오히려 기회가 됐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결과죠. 그죠? 중국은 한류를 막으려 했지만 오히려 한국 컨텐츠가 글로벌화되면서 더 강력해졌고 지금은 중국 소비자들이 VPN까지 써가면서 K 컨텐츠를 찾아보는 상황이에요. VPN까지 써가면서 심지어 돈이 있다. 그 콘서트 보려고 한국으로 콘서트 보러 오잖아. 날아오잖아. 여러분들 실제로 아이돌 콘서트장에 가잖아. 중국 애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한한령은 이미 한국 압박 카드로서의 효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거 우리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결과적으로는 중국은 스스로 문화적 고립을 자초한 카드가 돼버린 거야. 원래는 한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쓰려고 그랬는데 중국 스스로 문화적 고립을 자초한 카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막으려고 했던 중국 인민들까지 거금을 소비해가면서 아예 해외로 나와가지고 한국 문화를 즐기고 있잖아. 심지어 어떤 중국 애들은 예를 들어서 뭐 BTS나 뭐 빅뱅이나 뭐 유명한 아이돌이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콘서트를 한다. 그거 보러 중국에서 미국까지 날아가. 뭐 어디 싱가포르에서 한다. 유럽에서 한다. 중국에서 그거 보러 그 나라로 날아간다니까. 중국이 그토록 원치 않았던 자본 유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국이 뭐 한한령 해제가 한국 뭐 경제의 뭐 구원줄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지금 한한령 해제하잖아. 그냥 어느 정도냐면 보너스 요 정도야. 그리고 뭐 중국 팬덤의 뭐 음반 판매, 투어, 화장품 판매, 게임, 광고 매출, 이런 것들이 옛날에 2016년도에는 그때는 중국 매출이 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K컬처의 판매 반 이상이 중국이 사갔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건 2016년도 얘기고 지금은 K 컨텐츠의 글로벌화. 자,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아마존 등 글로벌 OTT 플랫폼이 K 드라마와 K 영화에 투자. 오징어 게임, 더 글로리, 사극 시리즈 등 중국 없이도 전 세계 흥행 가능. K-팝의 세계화, BTS, 블랙핑크, 뉴진스, 세븐틴, 뭐 스트레이트 키즈 너무 많잖아요. 북미, 유럽, 일본, 뭐 동남아 투어 계속 매진. 니들 필요 없어. 중국이 필요 없습니다. 게임 웹툰 시장 확대, 중국 대신 동남아, 북미, 유럽에서 매출 상승. 카카오 네이버 웹툰은 중국보다 미국 매출이 훨씬 더 커진 상황이고 문화 파급력,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냥 다른 나라가 한국 문화 가져가서 컨텐츠 만들고 있는 세상이야. 지금 그런 세상이야. 왜? 니들이 K컬처 안 가져가면 니들이 아쉬운 세상이야. 이제는 중국들아 알겠니? 애들이 아직도 환상 속에 빠져 살아. 그리고 또 한 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에서 만약에 한한령을 해제를 해요. 근데 생기는 효과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한국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플러스나 OTT 이런 데서 개봉하는 영화나 드라마들, 그리고 한국의 뭐 전 세계적으로 개봉하는 영화들 이런 것들 중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국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왜냐? 중국에서는요 컨텐츠 검열 통제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의 뭐 더 글로리라든지 아니면 한국의 뭐 여러 가지 영화나 컨텐츠들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중국판 따로 편집해야 돼. 못 나오는 장면들이 많고 할 수 없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다 편집하고 대체하고 막 노래 가사들, 드라마 장면들, 영화 장면들 이런 것들 와 다 제재 대상이에요. 검열이 장난 아니야. 근데 그런 걸 딱 검열하잖아. 그 원래 드라마와 영화 이런 것들이 그 맛이 안 살아.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지금 제가 이걸 분석한 문장을 봤거든. 한한령 뭐 정확히 그냥 마지막 한 줄은 이거야. 한한령 해제해봤자 지금 한국한테 큰 경제 효과 없다. 그냥 보너스 정도? 보너스 있든 없든이잖아. 다른 나라에 더 많이 팔면 되지. 지금 중국의 한한령은 카드가 아니에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중국이 무역 제재를 한다? 무역 제재를 한다? 그러면 야 우리는 그래도 수출을 통해 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중국한테 수출 못하면 이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봐봐 여러분들 무역 제재라는 거는 한국이 무슨 뭐 병신도 아니고 중국에서 야 한국 물건 무역 제재해 중국으로 수출하게 하지 마. 그럼 뭐 한국은 가만히 있어? 그럼 뭐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출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국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다 주세요 이러면서 우린 다 사줄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2022년부터 한국과 중국과의 무역에서 한국은 79억 달러 적자가 2022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는 한국이 적자 확대 지속.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무역 제재를 하잖아. 그것도 중국이 손해예요. 우리가 중국 거를 더 많이 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간으로 약 10억 달러 적자로 31년간 유지돼 온 무역 흑자 기록이 완전히 지금 끊긴 상황이에요. 반도체 수요 둔화, 중국의 자급자족 강화 등으로 한국의 중간재 수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왜냐? 옛날에는 중국이 못 만드는 거를 한국이 만들어가지고 한국이 제조업으로 중국한테 돈을 많이 벌었어. 중국한테 다 수출을 해주고.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이 한 개, 두 개씩 웬만한 건 이제 다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거 만들던 기업들은 다 망하고 중국이 그걸 다 만들면서 심지어 중국은 그걸 더 싸게 한국으로 수출을 해. 한국 기업들은 망했고 일자리는 사라졌죠. 물론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을 수도 있지만 막을 수 있는 거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시장도 우리는 보호를 해야 돼요. 야, 일자리 다 그렇게 털어가버리면 한국은 어떡해? 한국 사람들은 뭐 먹고 살아? 그런데 이런 거 따지도 않고 맨날 좋다고 뭐 중국 그런 애들은 진짜 대가리가 없는 애들인 것 같아. 자기 주위에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이 일자리가 다 털리고 있고. 그 다음에 2024년, 2025년에도 지금 적자 지속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적자 기록은 아직 명확한 수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금년 들어 무역 수지는 계속 적자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 들어 5월에는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4% 하락. 안 그래도 적자인데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는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을 계속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매년 수십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금은 중국의 중간재 자급과 산업 경쟁 강화로 중국의 내권, 내주엔 알죠? 모든 거를 배추값 만들어버리는 그걸로 인해서 수출 기반이 약화된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처럼 한국이 중국 상대로 흑자를 내던 구조는 이제 역사가 됐다고 봐야 합니다. 변했어요 이제. 시대가 변했어. 그러니까 중국의 무역 제재 우리가 더더욱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한국이 두려워할 중국의 무역 보복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냐면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중국의 불리한 상황들이 몇 개가 있어요. 뭐냐? 중국은 한국에서 수입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 중간재를 자급하려고 했는데 품질과 기술력에서 한국산을 대체하기 힘든 부분이 여전히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여러분. 왜 중국에서 계속 산업 스파이를 보내겠어? 그거까지 다 털어가려고. 그때 되면 한국은 진짜 빈털털이 돼요. 하지만 아직 여전히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못 따라오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국의 의존도가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최첨단 반도체는 한국과 대만 없이는 중국이 자체 수요를 채우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아주 힘들어요. 그리고 내수 침체와 글로벌 고립. 중국 경제가 지금 부동산 불황, 청년 실업, 소비 위축 때문에 내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국 내수 시장 박살이에요. 왜 중국의 물건들을 아주 싼 값에 해외로 덤핑을 하냐? 중국에서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중국에서 싸게 내리고 완전 가격을 똥값으로 했는데도 중국에서는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가격으로 해외로 덤핑을 하는 거예요. 배까지 태워가면서 컨테이너까지 실어가면서 중국에서 그걸 다 소화할 수 있었다면 왜 굳이 해외로? 만약에 여기서 한국까지 관계가 악화되면 중국은 더 좁은 시장에 갇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체 시장, 한국은 중국 대신 동남아, 인도, 미국, 유럽, 중동으로 시장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을 대체할 동급 기술 파트너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한국의 정부도 그걸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제 한미 경중 시대 끝났다. 미국이 하는 정책으로 한국은 따라갈 거다. 경중 이딴 거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게 한국도 이제 이걸 알아야 돼. 알고 있을 거야. 당연히 알고 있지. 그분들은 이제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한국은 더 이상 중국 눈치를 볼 이유가 1도 없어요. 중국의 무역 규제가 한국의 치명타가 되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오히려 중국이 수입을 막으면 중국 제조업 소비재 시장이 타격을 더 입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 비중이 줄고 다변화 전략이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즉 지금은 중국이 규제하면 중국이 더 큰 손해를 잡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중국 눈치 볼 필요 없어. 그런 시대 끝났어요. 중국이 한국을 제재할 수 있는 거 히토류는 제재할 수 있겠지. 근데 히토류도 머지않은 훗날에 해결될 거고, 그리고 중국도 히토류 수출 안 하면 지들도 뭐 돈 떨어져. 근데 히토류 정도의 무기급의 카드는 한국도 가지고 있어요. 한국도 중국한테 수출해주고 있는 게 있으니까 중국에서 히토류를 받아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니들이 히토류 안 준다고? 그럼 한국에서 우리도 이런 거 안 줄 거야 라고. 카드는 충분히 있습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보란 듯이 뭐 중국에서는 김정은이 천안문으로 온다. 대서특필. 푸틴이 1번, 김정은 2번, 그 외 총 24명. 야, 이건 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바로 뭐 전승절 열병식에 김정은 온다. 뭐 초딩이야? 뭐 한국이랑 무슨 뭐 진짜 소금 뭐라 해야 되지? 뭐 미련 있니? 전 여친이랑 헤어졌는데 전 여친 질투나게 하려고 하기 위해 가지고 현 여친 데려와서 전 여친 앞에서 나 지금 여친이야 뭐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언론에서 불만이 가득한 보도 중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몇 달 전부터 이재명 대통령을 중국 열병식에 초청을 했는데 일정으로 못 온다는 건 그건 말이 되냐. 거기에 대한 비판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갈 수 있고 일본은 갈 수 있는데 열병식 왜 못 오냐.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 그럼 뭐 한 개 풀든가, 한한령 풀든가, 그러면 아니면 뭐 딴 거 풀든가. 서해 구조물 그거 철거 안 했지? 아직 있지? 여러분들 그거 까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뭐 하는 물건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북한은 뭐 완전 북한은 거의 무슨 열폭을 하더만. 북한은 아예 그냥 대놓고 화를 내더만.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을 했잖아요. 그죠? 한국과 미국 동맹을 기반으로. 그러면서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얘기 중에 가난하지만 사나운 이웃은 제재만으로는 효과 없다. 관리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건 누구 봐도 살짝 건드리는 거거든. 이 툭툭 자존심 툭툭 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북한에서 뭐라 그랬어? 즉각적으로 보도하며 이재명은 비핵화 망상증에 걸린 위선자다. 대결광이다. 포항된 망상이다. 막 제대로 긁혔죠. 그죠? 그러면서 핵무기는 외부 위협에 대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 외부 위협. 누가 니들을 위협하는데? 북한아, 야 누가 니들을 위협하냐? 야 니들 사는 꼬라지 보면 니들 불쌍해서라도 쌀이라도 한 톤 더 준다. 야 누가 니들을 여러분들 중국이 매년마다 북한에 주는 쌀 뭐 이런 게 얼마인지 알아요? 몇십만 톤이야. 야 심지어 니들이 개방하잖아? 경제협력 이런 거 하면 니들 더 잘 살아. 그걸 왜 모르지? 요번에 김정은이 중국 가는 거는 2019년 이후 6년 만이라고 합니다. 6년 만이고 시진핑의 초대로 26개국의 국가 원수가 간다고 합니다. 누가 가는지 한번 보자. 자, 블라디미르 푸틴 가고요. 김정은 가고요. 그 다음에 캄보디아 국왕이 가고요. 베트남 국가주석 가고, 라오스 인민혁명당 가고요. 인도네시아 대통령 가고, 말레이시아 총리 가고, 몽골 대통령, 파키스탄 총리, 네팔 총리, 몰디브 대통령. 몰디브 그렇지. 중국인들 몰디브로 여행 많이 오게 해야지, 그지? 카자흐스탄 대통령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고, 타지키스탄 가고. 이거 어디야? 타지키스탄은 키르기스스탄 가고요. 투르크메니스탄 가고, 벨라루스 가고요. 아제르바이잔 가고, 아르메니아 총리 가고요. 이란 가고요. 콩고 가고요. 짐바브웨 가고, 세르비아 가고, 슬로바키아 가고요. 미얀마 가고요. 쿠바도 가고.
지금 여기 초청돼서 오는 사람들만 봐도 여기 한국 끼는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 온지 봤지? 여기 한국 끼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외 반응들을 모아왔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있으면 열병식이잖아요. 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 총수들이 다 모이는 이 열병식 얘기들 많이 나올 거야. 얘기 많이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제가 실시간으로 팔로우업 해드릴 테니까 꼭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구독해 놓으시고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요. 제가 꼭 재밌는 소식들 항상 이렇게 재밌게 유쾌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은 대부분이 해외 반응이었고 전혀 뭐 정치적 성향이 없었고 중립을 지키면서 방송을 했습니다. 다 해외 반응들을 가져왔어요. 물론 거기는 뭐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는 반응도 있었겠지만 듣기 싫은 반응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뭐 해외 반응이니까 열병식 때 시진핑, 열병식 때 시진핑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제 말했잖아요. 기사가 엄청 쏟아질 거라고. 열병식 때 여러 정상들이 일거수일투족은 중국의 여러 가지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 가지 동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분석하는 미친놈들이 진짜 많아. 근데 분석 진짜 잘해요. 그런 사람들이 방송을 제가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읽고 논문도 읽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항상 말하지만 우리 같이 성장하는 채널이잖아요. 그죠? 저도 열심히 공부하고 여러분들도 저 통해서 저도 많이 알려주고 서로 공부하면서 성장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국제 정세나 이런 국제 관련된 이런 소식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전문가라고 생각은 안 해요. 제 눈높이에 맞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끼리 뭉치자고요. 전문가들은 전문가들끼리 전문가 방송 보면 되고 전문가다운 토론하면 되는 거고.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거든. 우리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끼리 또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발전하자고요. 오케이?